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생산자동화 기능사 49번 과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은 이렇게 생긴 부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템플릿, 고KR,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오늘 도면을 보면 경사진 면이 꺾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등각수상을 보면 정면도 부분에서 이 원통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밑판을 정면도를 보고 스케치를 해서 우리 평면도에 보면 치수가 50m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만큼 돌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통 부분들을 작성하는 과제 순서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보고 스케치를 할 때는 인벤터 2020 버전에서는 XY 평면에서 선택하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Y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면 평면도에서 치수가 왼쪽에서부터 이 꺾어지는 경사지는 부분까지의 거리가 51mm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51mm만큼 입력을 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자, 크기를 적절하게 휠마우스 눌러서 이동하고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화면에 가운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보면 자, 보조뷰에 보면 이 경사 거리가 4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도에 보면 각도가 15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40mm 입력하고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른 다음 150도를 입력해서 경사선을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면도를 보면 이 꺾어지는 부분, 이 원통 부분은 다 무시하고 스케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mm만큼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직각으로 각도를 잡아준 상태에서 6mm를 입력하고 엔터를 바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쪽은 그냥 임의의 거리를 가야 되므로 자, 직각만 잡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서 적절한 지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또 적절하게 원점 아래쪽까지 이동해서 클릭한 다음 원점에서 스케치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도 보면 높이가 정면도에서 40인데 위쪽 40 옆에 치수가 34mm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6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용해서 스케치에 치수를 이용해서 선과 선을 클릭한 다음 거리를 6mm로 입력해주면 도면이 모두 구속이 완료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면에서 유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면도를 잠깐 보면 자, 이 직선 거리가 82 경사선의 끝점에서부터 왼쪽 모서리까지 거리가 87.6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이 점과 이쪽 끝점에 치수를 넣어보면 자, 85.6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높이가 이 끝점과 치수 이 끝점과 이 높이 나중에 계산해 보면 자, 얼마가 나와야 되냐 하면 우리가 34만큼을 빼고 나면 26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도면은 좀 출제 오류인 것 같기는 한데 이 40mm로 스케치를 하면 안 되고 경사를 바로 여기 치수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딜리트 해주고 이 치수를 다시 딜리트 한 다음에 이쪽 치수도 딜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른쪽에 이 경사선이 이제 구속이
40mm가 해제됐기 때문에 거리가 변경될 수 있는 상태로 작업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이 점과 이 점을 클릭해서 87.6mm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 이 선과 이 점을 입력해 보면 아마 26 정도 나중에 다시 계산해 보면 치수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돌출로 평면도에 보면 50mm만큼 돌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하고 거리를 50mm만큼 입력해주고 확인해주면 돌출이 완료가 됩니다. 자, 홈뷰 F6이나 홈뷰 버튼을 클릭하면 등각조상도 보기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F4를 눌러서 이렇게 자유회전을 해서 우리 모서리를 클릭한 다음에 이 모서리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에 맞춤. 뭐 XZ 평면에 스케치를 하면 아마 그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어야 합니다. 자, F4를 누르고 자유회전, 그리고 뷰 큐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에 맞춤. 모서리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작업을 해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목깎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목깎기는 평면도에 보면 E 곱하기 R5라는 치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조뷰에 보면 E 곱하기 R13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깎기로 5mm가 두 군데, 그 다음에 13mm가 두 군데로 목깎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의 목깎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목깎기 반지름을 5mm로 변경해주고 자, 위쪽 모서리 하나, 그 다음 둘. 확인한 다음에 다시 목깎기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추가하려면 클릭해서 한꺼번에 작업할 수도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런 경우, 자, 이 모서리를 목깎기 하는데 다시 여기에다가 목깎기를 또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영역일 때는 한꺼번에 목깎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아래쪽 모서리 13, 반대쪽 모서리 선택해서 13mm를 선택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구멍들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구멍은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전체 길이가 51mm입니다. 그리고 구멍과 구멍 사이가 38mm이면 남는 값을 빼보면 13mm가 됩니다. 그래서 13mm를 또 좌우로 반으로 나누면 6.5만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지름은 R 5mm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 중심에다가 이 지름 4-파이 6짜리 지름 원을 스케치하면 구속돼 버리고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윗면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선택합니다. 자, 원을 선택한 다음에 자, 이 모서리를 가져다 대고 이 모서리에다가 파이 6을 스케치하면 치수가 우리가 원하는 구멍의 위치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중심을 피해서 지름 6mm짜리 원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자, 좀 높이를 다르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다음 6mm. 아래쪽에도 이 중심을 피해서 다른 위치에 그려보겠습니다. 6mm. 아래쪽에도 위치를 피한 다음 6mm를 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이제 정렬을 이용해서 수직 수평 정렬을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치수 옆에 있는 구속 조건 중에 수평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구속 조건을 선택하고 자, 원과 원을 수평을 구속시켜주고 아래쪽도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해서 수평 구속을 해주고 그 다음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수직으로 구속 조건할 때 이렇게 점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인지 수평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도면을 이렇게 회전시킨 상태에서 수직 구속 조건을 주면 수직이 이렇게 수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화면이 옆으로 회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잘 보시고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치수를 이용해서 자, 구멍과 구멍 사이가 바로 38mm였습니다. 그러면 아래쪽도 자동으로 38mm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면 자 50mm이고 구멍과 구멍 사이가 38mm이기 때문에 차를 해보면 12m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6mm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38mm 치수 원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38mm로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치수를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에서부터 중심까지 이쪽 거리는 바로 6.5mm가 될 것이고 이 점에서부터 이쪽 점까지 거리는 선에서부터 이 점 사이의 거리는 6mm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선이 구속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 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치수를 넣어 봤을 때 이 거리가 동일하게 6.5mm가 나오면 정확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6mm가 나오면 정확하게 위치가 작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자, 가운데 구멍도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구멍은 정면도에 보면 파이 34mm가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원을 선택하고 자, 중간 부분에 이렇게 움직여 보면 추적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자, 지름 34를 작성을 합니다. 자, 중간 위치이므로 51mm의 중간 위치 오른쪽에서부터 중심까지는 바로 51mm의 절반 25.5mm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위나 아래쪽에서부터는 50mm였기 때문에 25mm 위치에 오면 선이 정확하게 원이 구속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홈뷰 상태를 보면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를 모두 마친 다음 3D 모형의 돌출을 이용해서 영역을 하나씩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하다가 이렇게 영역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으면 Shift를 누르고 한 번 더 그 영역을 선택하면 선택 영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역들을 하나씩 모두 선택하고 자, 출력은 잘라내기로 변경하고 거리를 이 상태로 해도 되지만 전체 관통으로 해서 변경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도 부분에서 파이 40mm 높이까지 돌출하는 34mm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원의 지름이 40mm입니다. 그래서 윗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을 이 중심에다가 원에 가져다 대면 중심이 나타나고 그 중심에서 지름 40mm 원을 작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3D 모형에 돌출을 해보면 3D 돌출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안쪽 부분까지 모두 돌출이 된다면 이 안쪽 부분까지 모두 돌출이 된다면 이렇게 돌출이 된다면 이 안쪽 원을 스케치할 때 형상 투영을 주셔야 합니다. 스케치에서 형상 투영을 해서 이 원이 이렇게 경계가 잡힐 수 있도록 파랗게 투영을 하여야만 도너츠 모양 형태로 돌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너츠 모양 부분을 선택하고 자, 높이가 40에서 6만큼 제외한 34mm만큼 높이가 돌출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정면도에 보면, 평면도를 보면, 이 가운데 구멍이, 앞쪽, 좌우, 상하 좌우가 서로 이렇게 구멍이 완전히 관통되어 있고, 그 구멍의 지름이 파이 10mm인 구멍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중간 위치에 있고, 위에서부터 17mm 높이의 구멍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통면에다가 우리가 평면을 만들 수도 있지만 공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 공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 공면에 접하고 이 평면의 평행 하면 이렇게 작업 평면을 만들어서 원을 스케치하고 돌출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이 앞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그냥 원을 스케치합니다. 지름 10mm 크기로 돌출해야 되므로 10을 입력해주고 그냥 치수를 위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17mm 그대로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이 원의 큰 지름이 40mm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위치는 형상 투영이 되면 이 선을 투영을 해주고 치수 20mm만큼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왼쪽에서부터 51mm였으니까 25.5만큼을 주셔도 됩니다. 자, 홈뷰 상태를 보면 자, 스케치가 옆에 이면 위에다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습니다. 꼭 이 원통 부분에 스케치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돌출이 이면 위쪽에다가 스케치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영역을 선택이 되면 잘라내기로 변경하고 차집합입니다. 2018 버전에서는 잘라내기 선택하고 거리값이 아닌 전체 관통으로 선택해서 뒤쪽까지 완전히 관통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한쪽 구멍을 두 군데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 반대쪽으로 회전하겠습니다. 약간 뷰큐브를 회전해서 모서리를 돌리고 앞쪽 경사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원을 지름 10mm 크기의 원을 작성을 해주고 치수로 구속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는 17mm였고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부터 우리 왼쪽에서는 50mm였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잡아주려면 바로 25mm를 주면 중간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원통면을 투영했다면 예를 들어서 형상 투영을 이 부분을 투영하고 치수를 준다면 바로 20mm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높이와 가로의 치수를 주면 원의 크기를 이용해서 구속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홈뷰 상태로 옆에서 보면 이런 상태, 즉 이쪽 평면의 위쪽에다가 10mm 구멍을 스케치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잘라내기로 출력을 바꿔주고 거리가 34mm가 아닌 전체 관통으로 작업을 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홈뷰를 F6을 누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면도에서 이 구멍 부분까지 모두 작성이 됐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 보조뷰를 보시고 정면도 부분을 보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정면도 부분을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구멍이 2 곱하기 파이 14H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mm 구멍이 2개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구멍을 먼저 작업을 하고 이 튀어나온 부분들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보조뷰에 보면 치수들이 아래쪽에서부터 20mm이고
왼쪽에서부터 13mm, 구멍의 간격은 24mm를 주시면 구속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휠 마우스를 눌러서 화면을 위로 좀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원을 이용해서 원의 사이즈가 파이 14mm였습니다. 그래서 14mm 원 두 개를 각각 나란히 오도록 스케치해 줍니다. 그리고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두 원의 수평이 지금 수직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수직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평 구속을 안 해도 치수로 아래쪽에서부터 이 거리가 20mm였고 또 이쪽도 아래쪽에서부터 20mm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멍과 구멍 사이 간격은 24mm, 벽에서부터는 13mm입니다. 그래서 치수 이 벽에서부터 구멍까지는 13mm가 될 것이고, 자, 이 13m를 입력을 하고 반대쪽에서부터 13도 입력을 하면 구속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멍과 구멍 사이에 치수를 입력해 보면 이 구멍 사이의 거리는 바로 24mm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자,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구멍 원 두 군데를 선택해주고, 자, 출력은 잘라내기, 그리고 동작은 전체 관통으로 변경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도면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바깥쪽 부분은 자, 지름이 20mm이고 높이가 단면을 보면 이 오른쪽 아래쪽을 보면 6mm이고 높이가 12입니다. 그러면 이 면에서부터 6mm만큼 위쪽으로 돌출되고 지름이 20mm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면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위로 좀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 자, 원을 선택을 하고 이 원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중심이 나타납니다. 그럼 나타나면 중심에서 지름 20mm 크기의 원을 각각 중심이 나타났을 때 지름 20mm 원을 각각 작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도너츠 부분 모양을 선택을 하고 돌출 거리는 이번에는 접합이지만 돌출 거리를 6mm로 변경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다시 도면을 보면 자, 이 부분에 원통과 평면이 만나는 부분에 목깎이가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깎이를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은 R3, 우리 정면도에 보면 R3이라고 해서 목깎이가 3mm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은 따로 치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R3보다는 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서를 보면 주서 1번에 도시되고 그려져 있고 지시값이 없는 라운드는 R2mm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R2mm, 왼쪽 부분은 R3mm로 목깎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의 목깎이를 선택하시고 자, 먼저 목깎이 반지름을 2mm로 변경하고 아래쪽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원통과 평면이 만나는 부분에 목깎이 처리를 해주고 여기도 두 개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하려면 클릭을 한번 한 다음 반지름을 3mm로 변경하고 이쪽 부분에 목깎이까지 한꺼번에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휠 마우스를 두 번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꽉 채워져서 부품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에 저장을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한 다음에 자, 49번 가제 3D 부품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49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